4명의 시각으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정치사색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최진영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접수를 진행합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지난 21일에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까지 당권 경쟁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4인의 출마 메시지 방점 각기 달랐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나경원 의원은 개파와 앙금, 사심 없는 당대표 적임자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 원희룡 전 장관은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기는 당이 되려면 대통령과 갈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정 관계 수평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4명의 메시지에서 보듯이 당정 관계를 놓고서 생각하는 당권 주자 4명의 메시지가 각기 다른데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최진영 변호사께 듣겠습니다. 전당대회 대박 조짐을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4인 4색이 아니고 4인 1색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어떤 평가는 이거 뭐 총선 이후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을 텐데, 나경원 그 후보를 비롯해서 원희룡, 윤상현 또 한동훈 각각 특히 당정 관계에 있어서의 목소리가 사뭇 달랐습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당 대표 어떤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당과 정 사이의 어떤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함께 오히려 당과 어떻게 보면 그 윤 대통령의 관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그 마치 뷔페에서처럼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분부터 좀 가운데 있는 분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인데, 다양한 분화 속에서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영화로 본다고 하면은 쇼케이스 내지는 이제 티저 광고를 보여준 상태인데도 이 정도의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모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부의 앞으로의 어떤 그런 좀 소란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의힘을 만들어가는 빌드업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웠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께서는 4명 당권 주자의 출마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 설정만 관심을 갖는 전당대회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당대회 최대 이슈나 아니면 모든 것에 관심이 여기에 쏠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는 작년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결국 정치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치에 이제 데뷔를 하면서 비대위원장 될 때 지난해 12월부터도 똑같은 얘기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똑같은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 때도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바꾸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당을 일종의 부속물로 두고 당을 좌지우지만 해서는 안 된다. 뭔가 독립적으로 국민의힘이 정치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좀 부족하거나 잘못한 점들을 좀 지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 가운데 수평적 당정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 명밖에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작년 12월 정치에 처음 이제 뛰어들 때 나왔던 메시지 이상의 메시지가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 선거는 지난해 보궐선거 이후에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국민의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 과연 등판할 것이냐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출마를 결심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거부를 하고 국민의힘만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당권 주자들과의 논쟁이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민주당이 낸 안과는 달리 대법원장 등이 특검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검토해야 한다. 원희룡 전 장관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선제적인 특검 발의는 내부 교란을 시키는 자충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지금 해병대원 특검 법안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공약이랄까요? 이것을 놓고 지금 다른 당권 주자들의 비판이 강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였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러한 승부수가 상당히 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지금 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당원과 지지층 사이에서 이 최상병 문제의 특검을 어떻게 볼 것이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반 정도는 맞고 반 정도는 좀 실기했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대통령과의 차별화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특검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여기서 이제 이 특검을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별건 수사의 가능성에 이런 여러 가지 독소 조항과 관련해서 과연 한동훈 장관이 제안하는 그러한 역제안을 네. 민주당이 받아들일까라는 건 사실 또 미지수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공전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민주당은 민주당식의 법안을 계속 처리해서 거부권 정국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로 유효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다만 나머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 당과 정이 너무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종결됐을 때 이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직접 특검법을 자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공수처 수사 종결을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이 법안을 제출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그렇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저희 민주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진일보한 것은 인정하지만 봐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특검의 핵심 요지는 특검이 누구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나 여당이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해병대 특검과 관련된 내용은 진일보했지만 봐줄 수가 없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최혜병 특검을 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승부수를 띄웠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두 가지 구도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 구도도 정해버렸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도는 친한이냐 반한이냐 이건 3대 1의 구도가 되는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혼자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2대 2 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1차 투표를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단일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특검을 얘기를 하면서 3대 1 구도가 됐고 이러한 것들이 차후에 결선 투표에서도 승부를 갈 수 있는 승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실리적으로는 다음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재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재표결을 하잖아요. 이때 8명의 이탈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특검 발의안이 이 8명의 이탈표를 막을 수도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인이 총선에서 치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리를 이제 둬야지 자신에게 정치적 비전이 생길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 주제를 승부수로 띄운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왜 해병대원 특검법을 꺼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번 당대표 선출에서는 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일석이조의 어떤 나름대로의 스마트한 제안을 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위험에 빠뜨리는 취지의 이 최혜병 특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이미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든 외면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혜병 특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걸 받음으로써 사실상 민주당의 어떤 예봉을 바로 끊는 것이고 거기다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공정하게 특검을 선출할 수 있는 안으로서 이 예전처럼 대법원장이 한번 네.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벌써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중도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 봐라. 민주당이 공정한 어떤 특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략적이고 정파적으로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이와 같은 특검을 악용하려고 한구나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만약에 당선될 때도 하면은 7월 말입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열심히 지금 공수처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다고 한다고 하면은 7월 말까지는
1차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속 시원하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혹을 해역소를 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 논란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때 국민의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의혹이 있으면은 윤 대통령께서 본인께서 직접 특검 의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민주당의 어떤 그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선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3자 구도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친한과 친윤으로 나뉘어서 2, 3위가 힘을 합친 다음에 네. 결선 투표 가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 갈리고, 플러스 지금 20%의 민심이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큽니다.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 바뀐다, 어떤 그 표가 나뉜다 하더라도 20%의 어떤 국민의 중도층의 어떤 마음까지 한다고 하면은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당심 80%, 민심 20%를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해병 특검법 꺼낸 배경,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공을 던져놓으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올 거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런 계산까지 충분히 다 했다고 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당원들한테 뭐 지지가 뭐 압도적이었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전당대회 때 투표 표심으로 그게 다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좀 바뀌기를, 변화를 바라는 아마 당원들도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특히 여론조사 20%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는 더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자신이 이 얘기를 던졌을 때 결국은 친한계,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후보들은 집중적인 공격을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불안감을 느끼는 당원들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후보를 찍을 수 있다는 네. 걸 왜 한 전 위원장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뽑았던 것처럼 역동적인 변화를 원하는 지지자들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문제를 꺼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대응했을 때 나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올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보고, 둘째로는 뭐냐면 제가 볼 땐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왜 개혁적으로 들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받을 수 없는 공을 던지면서 그게 마치 엄청난 개혁인 것처럼 얘기하거나 변화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지금 최혜병 특검법 새로 발의를 해가지고 이번 7월 국회, 그러니까 7월 4일 이전이거든요.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이미 거부권 건의했잖아요. 거부권 행사하면은 전당대회 투표일 전까지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한 전 위원장이 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전 위원장은 그 사이에 야당이 받을 수 없는 공만 하나 슬쩍 끼워놓은 것밖에 변화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이 저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총질이다, 야당식 정치다 이러면서 발끈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국민의힘의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은 다른 후보가 얘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용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조선시대 과거 시험처럼 어느 후보를 낙점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선거일 수밖에 없다. 이걸 스스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거취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확정을 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결국 이 얘기는 차기 전당대회에 다시 재도전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조만간 결정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사실상의 연임을 하겠다라고 저는 선언했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명이 도전을 해가지고 어쨌든 흥행이 될지 혼란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혼자 출마를 한다면 추대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썩 그리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권 주자들이 좀 나섰으면 좋겠다. 벌써 이인영 전 장관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이탄희 전 의원 같이 70년대생에 조금 스마트하고 또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들이 좀 출마를 해서 조금 당권 경쟁을 좀 활력소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처음에 대권에 도전했을 때 그것을 계기로 주목을 받고 대중 정치인이 됐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다른 정치인들이 출마를 해서 또 포스트 이재명을 노려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당선되기 전에 박지원 의원하고 경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대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원조입니다, 사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생각보다 두각을 나타내면서 투대문, 투표해야 대표는 문재인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니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젊은 정치인들이 좀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이재명 대표 추대 방식보다는 여러 경쟁자들이 좀 나오는 방식이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윤주진 대표께서는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의 단독 출마보다는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와서 경쟁하는 구도가 그나마 낫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다른 후보들이 나와서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속에서 내가 과연 이재명 대표는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이재명 대표보다 이렇기 때문에 더 좋은 당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와 문화 인지가 사실은 좀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후보가 나왔는데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법 리스크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 대표 선거에 나와서 서로 경쟁한 후보들끼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상당히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뭐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와서 경쟁을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의 정말 진검승부를 가르는 그러한 경쟁이 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단독 출마가 너무 머쓱하니까 구도만 만들어주는 그러한 맹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인사가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시절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연임 도전을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연임 도전을 결심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이재명 대표는 연임 나가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뭐 입장 밝힌 거 봐도 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의 말에 저는 답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에는 연임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사실 웃어넘겼다. 그런데 결국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오늘 표현했거든요. 근데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연임할 때 어떤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던 것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상황 변경에 관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 연임을 하거나 아니면 거의 추대하는 형태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대선 가도에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상황을 그러니까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상황 변경을 굳이 얘기하자면 총선 직후에 참패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상황 변경 요인일 거고요. 둘째로는 최혜병 특검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나 아니면은 지금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검찰 고위 인사 다 바꿔버림으로써 수사를 결국 못하게 방해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 그리고 굳이 꼽자면은 석유가스전 나왔다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거나 마지막으로 뭐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진영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 또 추가 기소를 당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또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아마 본인은 판단했을 것 같다.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뭐 정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키우는 건 이재명 대표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징계 국면이 조성이 안 됐으면 전 대통령 선거 출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연임을 하거나 아니면 당의 강력한 어떤 구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정적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외에 달리 선택지는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민주당에서도 다른 후보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 지금 현재까지 4명이잖아요. 근데 4명의 후보가 다 자신은 당선될 거라고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민주당도 다른 정치인들, 뭐 4선, 5선 정도 되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 당권에 도전해서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어떻게 앞으로 발현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경쟁자는 아니더라도 당내 다른 목소리를 내주고 민주당 안에 좀 나름대로 어떤 민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도움될 것이다. 좀 많은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말씀은 달라진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 10일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당대표는 정말 3D 직업 중에 3D 직업이다. 누가 억지로 시켜줘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대표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진짜 당대표 하고 싶지 않았냐라는 어떤 그 정치권의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말과 지금의 어떤 그 상황, 뭐 옆에서 지금 충실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의 변경과 왜 본인이 출마하게 됐는지에 대한 국민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시켜줘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이렇게 야당 대표로서 대선 후보까지 갔던 분의 어떤 정치적 신뢰성을 스스로 이렇게 깎아먹는 점에서 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 가까이 지금 지금 법원에 지금 출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민사도 아닌 형사 피고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또 한 번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과연 합당한지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 그 민주당은 정치검찰이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은 검사의 시간이 아니고 재판부, 판사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 지금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단 한 건도 무죄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유죄가 판결이 됐을 때 이제는 사법부, 제3의 어떤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한 탄핵까지도 얘기하고 갈 것인지 그런 식의 어떤 흐름으로 계속 사법의 정치를 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어떤 그 국민에게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구성 상황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공석으로 남아있던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국방위와 여가위, 외통위 정무위, 기재위, 정보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직이 공석이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장을 선출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로 한 배경을 밝혔습니다만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더 이상 추경호 원내대표가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뭐 법사위원장이랑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라는 최후의 제안을 했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는 아주 그 중요했던 모멘텀이 바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법사위에서의 청문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히려 여당과 특히 정부 입장에서도 이대로 상임위를 방치했다가는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안에서 싸우자, 원내 투쟁을 하자, 그리고 일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자 이런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입법 청문회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를 한다면 앞으로 이 청문회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난 청문회는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국민들과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특검법을 도입해야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더 느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 기관 증인들이 나와서 선서를 거부했다는 거죠. 상당히 어리석었다고 저는 봐요. 그냥 그 질문에 답할 때 수사 중이라서 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해도 됐었는데 굳이 선서까지
사과하지 않으면서 국민 감정을 폭발시킨 면이 있다. 그리고 기관 증인들의 상당 그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오만했다. 말대답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말을 끊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감정적으로 보였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또 기관 증인들은요. 국회의원이 물어보면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종합적으로 청문회에서 잘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또 국민의힘에서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민주당이 청문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여당에게 더 나빠지는구나를 느꼈을 것이고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내가 국회의원 된 게 복도에서 피켓 들려고 한 건 아니다. 우리 상임위 들어가자라는 불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양 기사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오늘만 하더라도 화재 사고 크게 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군사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걸 상임위에서 잘 협력해서 풀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사색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